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숙의 이야기입니다. 2003년 가을 산속 깊은 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나무 열매를 따고 있었어요.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산속에서 살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사람을 만나면 위험할 수 있었어요. 당국 요원일 수도 있었고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나무 사이로 보니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였고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다리에 상처가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나무에 기대어 앉았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당국 요원일 수도 있었고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 앉아 있었고 상처가 심해 보였어요. 결국 저는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현숙입니다. 이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자세히 봤어요. 산에서 살고 계십니까? 네. 3년째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를 가리켰어요. 상처가 심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위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처가 심해 보였고 저를 해칠 의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상처를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속에서 자란 약초를 가지고 있었어요. 상처를 씻고 약초를 붙여드렸습니다. 남자는 고마워했어요.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최민수입니다. 최민수 씨는 왜 여기에 계십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도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산속에서 3년을 살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탈북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탈북. 오빠가 탈북을 시도했다가 처형당했습니다. 저도 처형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유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도 당신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체제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탈북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과거가 떠올랐어요. 1998년 봄 아버지가 처형당했습니다. 당 간부였던 아버지는 정책에 반대 의견을 냈고 그 때문에 처형당했어요. 그날 아침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고 저도 긴장되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당 간부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 동지, 당 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당 간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돌아올게. 아버지는 당 간부들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차에 타는 모습을 봤고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걱정하며 집안을 돌아다녔고 저도 불안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당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책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23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한 후 우리 가족은 연좌제로 감시받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보위부에 불려갔고 오빠는 직장에서 차별받았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감시받았어요.
공장에서는 동료들이 저를 멀리했어요. 아버지가 처형당했다는 이유로 저를 피했습니다. 감시도 심해졌어요. 매일 누군가가 저를 지켜봤고 제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1999년 어머니는 매일 보위부에 불려갔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매일 창백해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위부에서 돌아오면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해 여름 어머니는 더 이상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조금만 먹고 일어났어요. 엄마 더 드세요. 괜찮아. 배가 안 고파. 어머니는 말했지만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해 가을 어머니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밤에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 어머니는 말했지만 목소리는 더욱 약해졌어요. 그해 겨울 어머니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목을 메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천장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를 내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몸을 안고 울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고 몸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25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후 오빠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2001년 봄 오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오빠는 탈북을 할 거야. 너도 함께 가자. 오빠 위험해요. 발각되면 처형당해요. 하지만 여기서 살면 계속 감시받아. 자유가 없어. 탈북을 해야 해. 오빠는 말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오빠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오빠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오빠는 가야 해. 너도 함께 가자. 저는 두려워요. 괜찮아. 오빠가 지켜줄게. 오빠는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해 봄 오빠는 탈북을 시도했지만 발각되었고 처형당했습니다. 처형 당일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오빠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수가 살아남아. 자유를 찾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오빠는 처형당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시체 앞에서 울었어요. 오빠의 얼굴을 보면서 가족을 모두 잃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세 사람 모두 체제 때문에 죽었어요. 그 후 저는 산속으로 도피했습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2000년부터 산속에서 살기 시작했고 3년이 지났을 때 최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산속으로 도피한 첫날 저는 두려웠어요.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했고 당국 요원이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가족을 모두 잃었고 계속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살면서 저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 그 소리들이 위험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 발소리가 들리면 숨었고 차 소리가 들리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첫 달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식량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고 추위를 견디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나무 열매를 따고 약초를 찾고 작은 동물을 잡아서 먹었어요. 산속에서 살면서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나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국 요원일 수도 있었고 다른 유랑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혼자였어요.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산속에서 숨어 살면서 자유라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냥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식량을 구하고 위험을 피하고 밤에 잠을 잤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민수 씨의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탈북.
위험하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오빠처럼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최민수 씨는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탈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산속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요? 산속에서 살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어요. 탈북을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한 모습, 어머니가 자살한 모습, 오빠가 처형당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체제 때문이었어요.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탈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산속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요? 산속에서 살면 안전하지만 자유는 없고 탈북을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처형당할 수도 있었어요. 둘째 날 저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정책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23살이었고 아버지를 잃었어요. 셋째 날 저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살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때 저는 25살이었고 어머니를 잃었어요. 넷째 날 저는 오빠를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처형당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오빠는 탈북을 시도했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26살이었고 오빠를 잃었어요. 다섯째 날 저는 체제에 대한 분노를 느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들을 죽인 체제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모두 체제 때문이었어요. 여섯째 날 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탈북을 하다가 발각되면 저도 처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처럼 처형당할 수도 있었어요. 일곱째 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탈북을 하겠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가족의 죽음에 대한 복수 욕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유였습니다. 일주일 후 최민수 씨가 다시 왔습니다. 상처는 나아졌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생각해 봤습니다. 결정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탈북을 하겠습니다. 최민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한번 실수하면 처형당합니다. 각오는 되셨습니까? 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고 산속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자유를 원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가족의 죽음에 대한 복수 욕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유였어요. 산속에서 숨어 살면서 자유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민수 씨를 만나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 다시 일주일 후 여기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세요.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최민수 씨는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탈북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위험하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탈북 준비를 했어요. 산속에서 모은 약초와 식량을 정리했고 필요한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였어요. 탈북을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오빠처럼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민수 씨가 다시 왔어요. 저는 준비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번 실수하면 처형당합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민수 씨와 함께 산속을 나섰어요. 탈북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었어요. 당국의 추격, 국경의 위험,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2003년 가을, 저는 최민수 씨와 함께 산속을 나섰습니다. 탈북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저는 28살이었고 최민수 씨는 35살이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산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잤어요. 최민수 씨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을 피우면 당국 요원이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세요. 여기서 발각되면 처형당합니다.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둘째 날 아침 우리는 국경 쪽으로 향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지도를 보면서 길을 안내했어요. 하지만 길은 험난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어야 했고 때로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세요. 이 근처에 보위부 요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되었어요. 보위부 요원이 있다면 우리는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작은 마을 근처를 지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보였고 저는 숨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지나가세요. 눈에 띄지 않게. 최민수 씨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길은 더욱 험난해졌고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산속에서 자란 열매를 따서 먹었고 최민수 씨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일주일은 더 걸릴 겁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강을 건너야 했어요. 강물은 차가웠고 흐름도 빠르았습니다. 저는 강물에 들어갔고 최민수 씨도 따라왔어요. 조심하세요. 강물이 빠릅니다.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강물을 건너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만약 강물에 떠내려가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사히 강을 건넜어요.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작은 동굴에서 쉬었어요. 비가 내렸고 밖에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동굴 안에서 저는 최민수 씨에게 물었어요. 최민수 씨는 왜 탈북 조직에 가입하셨습니까? 최민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처형당했어요. 그때부터 체제에 대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탈북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공감했습니다. 저도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들의 죽음은 모두 체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우리는 국경에 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최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서부터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긴장되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많다면 우리는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서 보위부 요원들을 지켜봤어요. 요원들은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최민수 씨가 속삭였어요. 저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우리는 처형당할 수 있었어요. 일곱째 날 우리는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은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넘어갑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철조망 아래를 파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발각되면 처형당합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계속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철조망 아래를 파기 시작했어요. 최민수 씨는 삽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소리가 나면 발각됩니다. 최민수 씨가 속삭였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구멍은 아직 작았습니다. 저는 손이 아팠지만 계속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경비병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숨었습니다. 최민수 씨도 함께 숨었어요. 경비병은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살펴봤지만 우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만약 다시 발각되면 우리는 처형당할 수 있었어요. 계속 파세요. 하지만 더 조심스럽게. 최민수 씨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구멍을 완성했어요. 구멍은 작았지만 기어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반대편에도 경비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구멍은 좁았고 돌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손에 상처가 났지만 계속 기어갔어요.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수 씨는 아직 반대편에 있었어요. 최민수 씨, 빨리 오세요. 저는 속삭였어요. 최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구멍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병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경비병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숨었습니다. 최민수 씨도 함께 숨었어요. 경비병은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살펴봤지만 우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만약 다시 발각되면 우리는 처형당할 수 있었어요. 이제 가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 쪽으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동굴에서 쉬었어요. 저는 최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중국에 도착하면 탈북자 지원센터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 그곳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아직 멀었어요. 중국까지 가야 했고 그곳에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우리는 보이부 요원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보이부 요원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최민수 씨도 함께 도망갔어요. 쏴라. 보이부 요원이 소리를 질렀어요. 총소리가 들렸고 저는 더욱 빠르게 달렸습니다. 이리로. 최민수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최민수 씨를 따라갔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계속 쫓아왔지만 우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만약 다시 발각되면 우리는 처형당할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계속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보이부 요원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길이 없었고 때로는 절벽을 넘어야 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어요. 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지만 최민수 씨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최민수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조심하세요. 이제 더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욱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보이부 요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위험합니다. 밤에 지나가야 합니다.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을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개가 짖었습니다. 멍멍. 개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숨었습니다. 최민수 씨도 함께 숨었어요. 누구십니까? 마을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우리는 처형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은 우리를 찾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 여정은 정말 위험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중국 국경에 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중국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중국 경비병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중국 국경을 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중국 경비병들이 우리를 찾고 있었고 우리는 숨어야 했어요. 이리로. 최민수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최민수 씨를 따라갔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중국 경비병들은 계속 찾았지만 우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다음 날 우리는 탈북자 지원센터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곳에 가는 길도 위험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서 발각되면 중국 경비병들이 우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사히 탈북자 지원센터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숙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최민수입니다. 최민수 씨도 말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은 최민수 씨를 알고 있었어요. 최민수 씨 오셨습니까?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분을 데려왔습니다. 최민수 씨가 저를 가리켰어요. 다른 탈북자들은 저를 환영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민수 씨와 함께 센터 안에서 쉬었어요. 저는 최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과거에 당 간부였습니까? 최민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네, 과거에 당 간부였습니다. 하지만 체제에 실망하여 탈북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당 간부였던 사람이 탈북 조직에 가입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탈북 조직에 가입하셨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당 간부였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죄책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이 처형당했을 때 저는 체제에 대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탈북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공감했습니다. 저도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들의 죽음은 모두 체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탈북자 지원센터의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됩니까?
책임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한국. 그곳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책임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세요. 일주일.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느꼈어요. 자유. 그 단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으로 가는 길을 떠났어요. 최민수 씨도 함께 갔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여정은 위험합니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었어요. 중국 경비병들의 추격, 국경의 위험,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2004년 봄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저는 29살이었고 최민수 씨는 36살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는 저를 탈북자 정착지원센터로 보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어를 배워야 했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첫 달 저는 한국어를 배웠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습니다와 스니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께 물어봤고 선생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현숙 씨, 한국어를 잘 배우고 계십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2달 후 저는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10군데 면접에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경력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북한 출신은 면접관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3달 후 저는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였어요. 현숙 씨,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1달 후 저는 공장에서 해고당했어요.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어떻게 하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다음 달 저는 청소일을 찾았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였어요. 현숙 씨, 청소를 잘하고 계십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3개월 후 저는 청소일을 그만두었어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2005년 봄 저는 탈북자 지원센터를 나왔어요. 작은 방을 구했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30살이었어요. 혼자 사는 것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제 자유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없고 친구도 없었지만 자유였어요. 그해 여름 저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저에게 도움을 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숙 씨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 탈북자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탈북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6년 봄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였어요. 첫날 출근 저는 긴장되었어요.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았고 업무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현숙 씨,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첫 주 저는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문서를 잘못 작성했고 전화 응대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도와주었어요. 현숙 씨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업무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문서 작성도 잘하게 되었고 전화 응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숙 씨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1년 후 저는 승진했어요. 작은 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현숙 씨 축하합니다.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하지만 책임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저는 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었어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2008년 봄 저는 더 큰 회사로 이직했어요. 일은 더 힘들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였어요. 이직 첫날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어요. 더 큰 회사였고 업무도 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숙 씨, 이 회사는 규모가 커서 업무가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첫 달 저는 새로운 업무를 배웠어요. 복잡한 시스템을 익혔고 많은 사람들과 협업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웠지만 동료들이 도와주었어요. 현숙 씨,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새로운 업무에 익숙해졌어요. 시스템도 잘 다룰 수 있게 되었고 협업도 원활해졌습니다. 현숙 씨,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2년 후 저는 다시 승진했어요. 더 큰 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현숙 씨 축하합니다.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책임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저는 더 큰 팀을 이끌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2010년 봄 저는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처음으로 제 집을 가졌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 저는 설렜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고 주변도 조용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어떠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이 집은 햇빛도 잘 들어오고 주변도 조용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이사하는 날 저는 혼자 짐을 옮겼어요. 가족이 없었고 친구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제 집이었어요. 이제 제 집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없고 친구도 적었지만 제 집이 있었어요. 그해 가을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도움을 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 모임 날 저는 긴장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대화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현숙 씨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 탈북자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탈북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도 가족을 잃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를 찾는 것.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공감했습니다. 2012년 봄 저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더 넓은 집을 가졌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새 아파트는 두 방이었어요. 하나는 침실이고 하나는 거실이었습니다. 창문도 더 커서 햇빛이 더 잘 들어왔어요. 이제 더 넓은 집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없고 친구도 적었지만 더 넓은 집이 있었어요. 이사하는 날 탈북자 모임 친구들이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저의 짐을 옮겨주었고 정리도 도와주었습니다. 현숙 씨, 새 집이 넓네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저는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해 겨울,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첫 자원봉사 날, 저는 새로운 탈북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한국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숙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희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현숙 씨, 자원봉사를 잘하고 계십니다.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책임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도와줘야 했어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2015년 봄, 저는 더 큰 회사로 이직했어요. 일은 더 힘들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였어요. 이직 첫날,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어요. 더 큰 회사였고 업무도 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숙 씨, 이 회사는 규모가 커서 업무가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첫 달 저는 새로운 업무를 배웠어요. 복잡한 시스템을 익혔고 많은 사람들과 협업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웠지만 동료들이 도와주었어요. 현숙 씨,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새로운 업무에 익숙해졌어요. 시스템도 잘 다룰 수 있게 되었고 협업도 원활해졌습니다. 현숙 씨,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승진했어요. 더 큰 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승진 발표 날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현숙 씨, 축하합니다. 팀장으로 승진하셨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상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현숙 씨는 열심히 일하셨으니까요. 당연한 결과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현숙 씨 축하합니다.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책임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저는 더 큰 팀을 이끌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2018년 봄, 저는 작은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일을 쉬어야 했어요. 사고 당일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지러웠고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현숙 씨 괜찮으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어요. 일을 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쉬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을 따라야 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첫날 밤 저는 외로웠어요. 가족이 없었고 친구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탈북자 모임 친구들이 찾아와 주었어요. 현숙 씨 괜찮으세요? 한 친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어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현숙 씨 퇴원하셨군요. 몸은 괜찮으세요? 상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상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천천히 일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2020년 봄, 저는 더 큰 회사로 이직했어요. 일은 더 힘들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였어요. 이직 첫날,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어요. 더 큰 회사였고 업무도 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숙 씨, 이 회사는 규모가 커서 업무가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첫 달 저는 새로운 업무를 배웠어요. 복잡한 시스템을 익혔고 많은 사람들과 협업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웠지만 동료들이 도와주었어요. 현숙 씨,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새로운 업무에 익숙해졌어요. 시스템도 잘 다룰 수 있게 되었고 협업도 원활해졌습니다. 현숙 씨,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승진했어요. 더 큰 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승진 발표 날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현숙 씨 축하합니다. 팀장으로 승진하셨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상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현숙 씨는 열심히 일하셨으니까요. 당연한 결과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현숙 씨 축하합니다.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책임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저는 더 큰 팀을 이끌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했어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작은 회사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제 회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회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금도 필요했고 직원도 고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첫 직원을 고용하는 날 저는 긴장되었어요. 면접을 봐야 했고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숙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면접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면접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눴어요. 저희 회사는 작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면접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어요. 면접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첫 직원을 고용한 후 저는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제 회사였어요. 현숙 씨 회사를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책임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저는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야 했어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회사를 더 키웠어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날 저는 기뻤어요. 회사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숙 씨 축하합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있네요.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책임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직원을 이끌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2024년 봄 저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처음으로 제 회사가 큰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프로젝트 성공 발표 날 저는 직원들과 함께 축하했어요. 모두가 기뻐했고 저도 기뻤습니다. 현숙 씨 축하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감동도 함께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성공할 수 있었나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었고 성공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지금 저를 볼 수 있다면 기뻐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저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성공도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2025년 저는 50살이 되었어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직원들이 인사를 했고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저는 탈북자 모임에 갔어요. 새로운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숙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고 산속에서 3년을 살았고 탈북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 자유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이 없고 친구도 적지만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도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지금 저를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도 자유롭게 살라고 말할 거예요. 그게 그들이 원했던 것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저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말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저만이라도 자유를 얻었습니다.